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차통의 김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드디어 테슬라 모델 Y를 또 시승하겠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또 지난주에 현대차 아이오닉 5를 또 경험했는데요. 또 2주 연속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또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런 차량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하면 아무래도 테슬라를 많이 떠올릴 텐데요. 특히 모델 Y는 모델 3와 함께 또 보급형 라인이라는 점에서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승을 통해서 또 모델 Y와 아이오닉 5를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Y의 전면부는 포르쉐가 떠오릅니다. 전반적으로는 직선보다는 곡선의 느낌이 강합니다. 대부분 신차에서는 전면 그릴을 강조하는데 모델 Y는 심플한 점도 특징입니다. 전면부 중앙에 테슬라를 상징하는 T마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글래스 루프가 장착되면서 운전자에게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측면부를 보면 가파르게 솟아올랐다가 쿠페를 연상시키듯 뚝 떨어지는 디자인도 인상적입니다. 리어 오버행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이오닉 5에 비해 심플한 휠 디자인도 보입니다. 뒷부분에는 듀얼 모터 레터링이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2열 시트를 접으면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차박을 하기에도 편합니다. 내부는 모델 3와 거의 비슷합니다. 매우 단촐한 구성이고 중앙에 15인치 터치스크린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이 장착된 느낌입니다. 이 패드를 통해 대부분의 기능을 조작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 계기판이 없고 전면 시야는 매우 넓습니다. 기어는 벤츠와 비슷한 컬럼식 기어를 채택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변속할 때 레버를 돌려야 하지만 모델 Y는 위아래로 조작하면 됩니다. 외부도 그렇지만 내부를 볼 때마다 미니멀리즘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플한 구성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각종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볼 모양의 다이얼 2개가 있습니다. 운전석 옆쪽에도 윈도우 버튼하고 도어 버튼만 있습니다. 모델 Y는 겉으로 보면 짧아 보이는데 실내 공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2열 공간도 넓고 헤드룸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원주 오크밸리 CC 왔고요. 슈퍼차저 충전을 하러 왔습니다. 충전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뜨고요. 충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충전구를 열면 되겠습니다. 근데 잠깐 보시면요. 지금 원래 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는 511km고요. 제가 처음 출발했을 때가 한 500km 정도였는데 좀 주행을 해서 347km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다시 충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 버튼, 이 번개 버튼을 눌러서요. 그러면은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충전구가 열리고요. 이걸 빼서 이렇게 꽂겠습니다. 그럼 꽂으면 이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요. 지금 깜빡깜빡 거리고 있고요. 조금 지나면은 이게 점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초록색으로 변했고요. 그럼 다시 한번 그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아까 충전을 하고요. 잠깐 좀 쉬고 왔는데요. 남은 시간이 40분이었는데 5분이 남았고 남은 거리가 520km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가 511km인데요. 조금 더 충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충전을 마무리하고 다시 또 시승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차량과는 다르게요. 뭐가 없잖아요. 버튼, 시동 버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여기 보시면 카드가 있는데요. 카드를 이쪽 부분에 탭을 하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르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누를 경우에는 P 모드가 되고요. 내리면 D, 한 칸 올리면 N, 또 후진 모드 이런 식으로 약간 벤츠의 컬럼식 기어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화면을 보시면요, 테슬라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능을 이쪽 디스플레이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또 등고선 같은 또 지형이 나오는 것도 좀 특징이고요. 특히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다양한 그런 또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 버튼을 통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을 하면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모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가속 표준, 또 컴포트 표준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스티어링 모드를 이제 스포츠로 설정해 놨는데, 이 모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주행할 때 이 조향이 좀 무겁고요. 이제 컴포트나 좀 표준으로 하면은 조금 이제 원활한 그런 모드가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또 라이트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이퍼도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와이퍼 눌렀을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액체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걸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와이퍼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버튼, 풍향 버튼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 바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요, 조작을 하면 그래픽으로도 구현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버튼 누르면 뭐 이제 스티어링 열선이라든가요, 아니면 이제 시트 열선 기능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충전 다 마쳤고요. 또 테슬라 모델 Y 또 본격적인 또 시승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롱레인지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하고 롱레인지가 있는데요, 좀 더 주행거리가 긴 또 롱레인지를 또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원주 오크밸리 CC에서 이제 슈퍼차저 충전을 마쳤고요. 뭐 슈퍼차저는 뭐 서울 지역에도 많고요, 뭐 여의도 IFC라던가. 근데 조금 더 이제 장거리 주행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충전이 좀 원활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을 찾다가 또 이곳을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승 당일날 이제 새벽에는 좀 비가 와가지고요, 조금 이제 날씨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풀렸고요. 그리고 모델 Y에는 이렇게 글래스 루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개방감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탁 트인 느낌도 들고, 좀 날씨가 점점 이제 개고 있으니까 좀 더 또 좋은 또 풍경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5 또 시승행사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19 방역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 명만 탈 수 있고 이제 촬영 기자분하고 동승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또 이번 시간에도 동승을 해서 또 촬영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화제가 되는 그런 핫한 그런 이제 차를 이제 2주 연속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델 Y 시승하기 전에 2번 정도 전 시장에 방문을 해서 또 이제 모델 Y의 실물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또 시승을 하니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이제 그 전기차 특유의 그런 윙하는 그런 소리도 좀 들리고요. 이제 시승 모델은 아까 이제 롱레인지라고 했고요. 이제 색상은 미드나잇 실버 색상입니다. 그래서 약간 회색 비스무리한 이제 그런 컬러고요. 또 모델 Y하고는 또 잘 맞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롱레인지는 6,999만원이고 퍼포먼스가 7,999만원인데 이 차량은 이제 롱레인지에서요, 이제 FSD라고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이 기능까지 탑재가 돼서 이게 한 904만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건 8천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또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델 Y 또 롱레인지 트림은요, 1회 최대 주행거리가 511km입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가 448km인데요, 아이오닉 5가 이제 최대가 429km였고, 제가 이제 탔던 그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에는 401km였으니까요. 확실히 그런 주행거리 면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확실히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방향지 시승을 켜보면 이게 굉장히 뻑뻑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좀 힘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저는 예전에 테슬라 모델 3하고 모델 S를 타봤는데요, 그러니까 모델 X를 빼고는 지금 다 타봤는데 이제 주행할 때마다 좀 인상적인 게 이 디스플레이고요. 아까 뭐 디스플레이 설명을 했지만 특히 저는 이 지도 쪽이 좀 뭔가 인상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좀 큰 축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T맵을 쓰면은 이게 작은 그냥 그 경로만 나오고, 아니면 이제 그 갈림길에서
분홍색이나 아니면 뭐 초록색 이렇게 아닐 때 그런 이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누르면 좀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주행할 때 주행 정보 확인하기가 좀 편하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오닉 5 시승 때는요, 굉장히 안락하고 좀 편안하고 좀 패밀리카의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이제 평을 계속 했었는데요. 몇 번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 Y는 아이오닉 5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강렬하고, 뭐랄까, 더 빠르고 좀 가속감이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극과 극의 그런 자동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오닉 5 때는요, 뭐 가속감, 가속 성능이 뭐 엄청나다, 뭐 좋다, 이 느낌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모델 Y는 가속감이 굉장히 좋고, 조금만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도 좀 쭉 이제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또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참 테슬라 차량을 지금 시승할 때마다 느끼지만요, 정말 내부는 정말 미니멀리즘이다. 제가 예전 볼보 차량 시승할 때 미니멀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그런 미니멀리즘의 진수는 이제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요, 이쪽 보시면 진짜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계기판이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뭐 각종 공조 버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모델 Y를 봐도요, 그런 건 거의 없죠. 그냥 이쪽 탁, 근데 대신에 이제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굉장히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 그 점은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쪽이 투평으로 이어지는 이 우드 라인, 이게 굉장히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이제 모델 S 이제 퍼포먼스 시승할 때는요, 그때 이제 시승하기 전에 테슬라 코리아에서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물어봤냐면은, 그 속도 제한이 있는데 120km, 이거 리밋을 풀 건지 안 풀 건지를 좀 이제 물어봐서, 제가 그냥 리밋을 이제 안 풀겠다고, 그러니까 120 제한으로 달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 116, 117 정도 됐을 때 시속 삐 소리가 나면서 저희는 속도가 안 났던 기억이 있는데, 워낙에 이제 그때는 가속 성능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이나 그런 주행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했다면, 이거는 이제 그보다 조금 이제 제로백 성능이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풀가속을 좀 하게 되고요. 굉장히 또 만족스러운 가속 성능을 또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슈퍼차저 충전할 때 보니까 옆에 이제 모델 3 이제 충전하더라고요. 잠깐 이제 디자인을 비교해 봤더니, 확실히 이제 모델 3는 날렵한 그런 이제 세단이라면, 모델 Y는 약간 그 이제 세단하고 SUV의 어떤 사이,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을 봤을 때 뒤에 이제 그 리어행이 좀 짧고요. 그리고 이제 전폭도 조금 이제 짧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차체가 작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원상으로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은근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뭐 내부 디자인 얘기했지만, 특히 좀 모델 S를 탔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차가 1억이 넘는 그런 고가 차량이니까요. 근데 내부 디자인 이렇게 단촐해도 돼, 이런 또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를 타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이제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인테리어가 화려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오히려 너무 이제 어떤 미니멀리즘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감성이다라는 또 평가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아이패드 같은 그런 이제 큰 화면을 통해서 조작을 하니까, 그런 이제 뭐 아이폰 감성, 뭐 애플 감성, 그러니까 약간 IT 이런 또 이미지를 또 많이 또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다 보면은 이게 애플 그 아이폰, 제가 전 아이폰을 쓰는데 거기서 뭐 설정한 듯한 느낌도 좀 받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하고 모델 Y하고 둘 다 이제 미래적인 느낌은 드는데, 이제 그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요, 이제 인테리어가 되게 좀 멋졌잖아요. 특히 이제 뭐 12인치 뭐 계기판이라던가, 같은 이제 12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일렬로 쫙 연결돼 있고, 또 그게 이제 화이트 색상이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굉장히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멋지다라는 평가를 또 했었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 기존 자동차 중에서 굉장히 좀 세련되고 전기차 느낌을 준다라는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다면, 모델 Y는 뭔가 전기차라는 그런 자동차라는 느낌보다는 뭐 IT라던가 그런 전자기기의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9월달에 그때 이제 모델 3 차통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다뤘던 이제 그런 차량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7개월, 8개월 만에 다시 또 테슬라 이제 차량을 시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기억에 좀 가물가물한 것도 있고, 또 좀 다시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정말 뭐가 없어요. 버튼도 보면 그 이제 도어 이제 열림 버튼하고 윈도우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비상 스위치는 어디 있지 하고 막 생각해 보다가, 그래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막 뒤져봤는데 보니까 이쪽 위쪽에 여기 위치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상 스위치가 있는 것도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에서요, 이제 고속 속도를 좀 높여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주행감 있어서는 좀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락하거나 편안한 이미지는 좀 아니고요. 좀 굉장히 좀 딱딱하다. 그리고 그 노면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그러면요, 상당히 좀 뭐 고요하고 뭐 정숙한 뭐 그런 이제 이미지를 좀 연상하기가 쉬운데, 풍절음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오는데 하부 소음이라든가 하부 충격, 이게 굉장히 많이 좀 느껴지고요. 뭐랄까 이제 승차감으로 타는 그런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델 Y 이제 행사장을 2번 갔다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1월 초에, 그때는 정말 국내 최초 공개여가지고 그때 2곳에서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점하고 그리고 이제 영등포점이었는데, 이제 기자들도 좀 나눠서 갔어요. 근데 저는 왠지 영등포점이 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롯데월드몰점 갔는데, 몇 번 얘기했지만 1시간 전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기 순번이 17번이어가지고 놀랐던 기억이 나고요.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운집을 했었고, 그날 뭐 한 2-3시간 이상 대기했다는 분들도 있고,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이제 테슬라에 대한 그런 테슬라의 어떤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해졌구나. 그리고 이제 뭐 어르신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도 좀 많이 왔었는데,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좀 테슬라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고, 또 전기차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영등포점으로 갔었는데요. 그때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2월 13일 날 출시됐을 때 그날이 아마 그 아이오닉 5 세계 최초 공개일하고 아마 겹쳤던가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정신없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워낙에 또 두 모델이 많이 또 비교가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Y 섭외가 좀 늦어지나 막 그랬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1위 연속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좀 아이오닉 5에 대한 또 기억이 많이 남아있을 때 또 비교 시승을 하게 되니까 그런 점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Y가 이제 조만간에 고객 인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승을 이제 하는 이 날짜 기준으로. 제가 어제 그 테슬라 코리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관계자분께서 아직 고객 인도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공도상에서 거의 모델 Y를 보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뭔가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한 2년 전, 거의 3년 전쯤에, 아까 2018년 한 11월쯤에 테슬라 그때 대규모 고객 인도 행사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123명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테슬라가 막 그렇게까지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이제 못했고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회의적인 시각을 또 가졌잖아요.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뭐 저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생산 지역에 빠져서 생산 그러니까 수요를 못 맞추고, 뭐 일론 머스크 뭐 진짜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때 많았잖아요, 당시에는. 물론 지금은 이제 굉장히 테슬라가 이제 세계적인 그룹이 됐고, 뭐 전기차를 어떻게 이제 주도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글로벌 최대 기업이 됐잖아요. 그때 생각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기를 이제 모으게 된 건 이제 아무래도 보급형 이제 세단 모델인 그러니까 모델 3의 어떤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도 테슬라가 한 12,000대, 13,000대 정도 이제 판매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뭐 대부분이 이제 모델 3였으니까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테슬라 그러면 굉장히 좀 힙하고 그러니까 얼리어댑터 느낌이 많이 난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테슬라 탄다고 하면 굉장히 좀 신기하게 보거나 아니면 좀 시대를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뭐 그런 다양한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 모델 3가 워낙에 이제 좀 히트를 하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도로상에서도 테슬라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얼리어댑터보다는 이제 메인 스트림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음악으로 치면은 이제 뭐 예전에 뭐 인디 무대에서 이제 되게 유명했던 인디 무대도 활동하던 그런 뮤지션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뭐 오버그라운드 나와가지고 약간 그런 뭐 느낌도 좀 들고요. 확실히 뭐 느끼겠지만 영상으로도 느껴지지만은 좀 이게 진동이나 이런 게 계속 좀 심한 것 같고요. 확실히 주행 감성 이쪽에서는 테슬라는 탈 때마다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혁신적인 감성이나 이제 이런 게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주행 감성의 그런 아쉬움이 조금 이제 묻히는 감이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뭔가 울리고 뭐 이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주행을 하다가 좀 느낀 건데요. 사이드 미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 시승할 때는 그때는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었는데요. 확실히 이게 지금 사이드 미러가 좀 작아가지고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룸밀러도 보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서. 근데 그래도 테슬라가 좋은 거는 이쪽 디스플레이 이쪽 보시면 이게 차선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뭐 앞이라든가 뒤에 이런 차량들이 나타나니까요. 이런 모델링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좀 보완해서 좀 운전을 하면 그래도 좀 안전운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자동차 모양만 나오지만 뭐 오토바이면 오토바이 모양도 나오고 또 약간 안전 그 뭐 삼각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으면 또 그런 또 모양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표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그러면요 뭐 전기차도 떠오르지만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오토파일럿 뭐 이런 게 워낙에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오토파일럿도 해보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을 하는 이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쪽 기어를요 한번 당기면 이제 이런 식으로 뜨고요. 다시 한번 연속 더블 클릭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번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뜨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오토파일럿이 이제 활성화가 된 거고요. 그 왼쪽하고 오른쪽 볼이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이쪽 버튼을 누르면 이 속도가 조절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이쪽 옆으로 하면요 이런 이제 차간 거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간 거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실행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실선이 쭉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 2.5단계, 뭐 2단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손을 뗐을 때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지 세팅을 켰을 때 차가 없으면 알아서 제가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차선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방금 또 이제 오토파일럿하고요 또 차선 이제 또 변경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을 너무 이제 과신해가지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제가 벌어진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운전을 이제 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제 켜놔가지고 이제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헬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제 켰을 때 일정 시간 이제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으면 이제 경고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경고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아예 오토파일럿 기능 자체가 이제 해제가 되는데 제한이 생기는데 이제 헬퍼라고 해서 뭐 무게추라든가 약간 무게가 있는 걸 이제 달아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회피하는
근데 그런 건 정말 위험한 것 같고요. 이게 영화에 나오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 차가 아니니까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테슬라는요, 이게 뭐 매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서 사잖아요. 그래서 또 테슬라 코리아 이제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봤는데요. 보니까 이제 뭐 색상이나 뭐 휠 뭐 이런 게 이제 좀 옵션이 추가하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Y 같은 경우도 이제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화이트 색상이 이제 기본이라면은 지금 타고 있는 뭐 미드나잇 실버라든가 아니면 뭐 블랙이나 블루 이런 색상은 한 128만원 정도 추가 이제 비용이 이제 들고요. 그리고 이제 레드 색상 같은 경우는 한 258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레드 컬러가 그 매력을 잘 발산하는 그런 색상을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모델 3를 구입한다면 뭐 다른 건 몰라도 좀 색상은 좀 레드로 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 이제 하려면 이제 비용이 들지만 뭐 저는 그 정도는 투자하고 싶고요. 다만 모델 Y는 좀 메인 컬러가 좀 블루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타고 있는 뭐 실버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이게 지금 트림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4,980만원에서 한 5,455만원 사이고, 풀옵션을 했을 때 최대 한 6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모델 Y는 그거보다 훨씬 이제 높아져 버리니까 원래 시작 가격도 더 높았지만 또 FSD라든가 또 다른 옵션까지 했을 경우에 이거 뭐 8천만원 거의 9천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가격 면에서는 좀 아이오닉 5가 좀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전기차를 또 구매하는 그런 또 분들을 보면요, 또 전기차가 좋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그래가지고 특히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건 또 팬층도 많잖아요. 좀 충성도 높은 팬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또 테슬라를 구매하는 뭐 그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델 Y는 이제 SUV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델 3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단의 보급형이고 모델 Y는 SUV 보급형이니까, 또 최근에 또 SUV가 워낙에 또 이제 인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뭐 아이오닉 5하고 모델 Y가 올해 엄청난 또 판매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약간 40대 초반이라던가요, 아니면 이제 좀 가족들을 많이 이제 태워야 하는 좀 승차감이 좀 중요한, 뭐 그러니까 중시하는 분들은 좀 아이오닉 5에 좀 더 이제 좀 마음이 끌릴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첨단의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그런 혁신적인 뭐 감성, 아니면 그런 뭐 테슬라만이 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그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단연 이제 테슬라를 선택하실 것 같고, 확실히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또 구매 계층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조작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르신들보다는 좀 젊은 분들한테 약간 좀 맞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좀 젊은 고객들은 좀 테슬라 구매하는 비율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또 분석도 좀 해봤습니다. 모델 Y가요, 아이오닉 5하고 비교했을 때 뭐 전장이나 뭐 전폭, 정보 이제 모두 넓고요. 다만 이제 휠베이스 부분에서 이제 아이오닉 5가 3000이고 모델 Y가 한 2890 정도가 돼가지고요. 휠베이스는 이제 모델 Y가 좀 짧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좀 뒷좌석 공간감도 좀 괜찮았고요. 특히 이제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 이제 2열 이제 그 시트를 이제 버튼으로 누르면 이제 접혀지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이제 공간이 넓더라고요. 차박하기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승을 마쳤고요. 이제 또 테슬라 청담 스토어 또 도착을 했습니다. 참 지난주에 이어서 좀 굉장히 또 전기차 또 핫한 그런 두 이제 또 경쟁 모델을 시승했는데요. 역시나 둘 다 좋은 모델이었고요. 다만 이제 아이오닉 5가 좀 더 패밀리, 이런 가족에 조금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면, 뭐 옵션이라든가 테슬라 모델 Y는 감성이라든가 그런 또 혁신적인 그런 이미지, 그런 또 오토파일럿 뭐 이런 또 기능들을 승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또 재미있는 시승이었고요. 참 또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재홍이었습니다.